박경희의 조선 왕들의 숨겨진 이야기 시간입니다. 법을 만든 사람이 그 법을 스스로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세종대왕은 상궁이 왕의 승운을 입어도 후궁 첩지를 내리지 않는다는 규정을 직접 만든 왕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만든 장본인 세종대왕 본인이 상궁들을 가장 많이 취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침시를 담당하는 상궁, 수라를 올리는 상궁, 문서를 관리하는 상궁, 심지어 책 심부름을 하는 상궁까지. 세종대왕 주변의 상궁들은 줄줄이 왕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든 규정 때문에 후궁 첩지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낳았는데 첩지는 못 받는 황당한 상황. 그리고 세종대왕 시절 왕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왕세자의 첫째 며느리는 신발을 태워 남편을 홀리는 주술을 시도했고, 둘째 며느리는 궁녀와의 스캔들로 배출되었습니다. 며느리 복은 없었던 왕 세종. 오늘은 교과서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세종대왕의 궁중비화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왕의 침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왕비도 아니고 후궁도 아닙니다. 바로 상궁입니다. 상궁은 왕의 살아있는 비서였습니다. 이부자리를 살피고 수라를 올리고 문서를 정리하고 책을 가져다 놓고 하루 종일 왕의 곁에서 숨소리까지 들었던 존재들입니다. 조선의 왕들은 그래서 오히려 상궁들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오히려 선을 지킨 것이지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달랐습니다. 상침 송씨, 왕의 잠자리를 살피던 상궁, 사기 차씨, 대전의 문서를 관리하던 상궁, 상식 황씨, 왕의 수라를 직접 챙기던 상궁, 전찬 박씨, 임금의 책 심부름을 하던 상궁. 이 4명의 상궁 모두 세종대왕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부자리, 밥상, 책상, 설화까지 세종대왕은 말 그대로 자신의 사생활 전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취한 셈입니다. 이건 조선 500년 역사상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종대왕 본인이 일찍이 이런 규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나인 출신이 아닌 상궁이 왕의 승운을 입어도 후궁 첩지를 내리지 않는다. 왕비나 나인 출신 궁녀가 왕의 총애를 받으면 정식 후궁 첩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상궁이 왕의 여인이 되면 그냥 상궁. 이 규정을 만든 이유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상궁은 왕실의 살림살이를 맡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애정관계로 혼란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규정을 만든 세종대왕 자신이 상궁들을 가장 많이 취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후궁 첩지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버의덫에 자신이 걸린 것입니다. 실록은 이 사실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이 여인들에게 후궁이라는 이름 대신 그들이 맡은 직책 그대로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상침 송씨, 사기 차씨, 상식 황씨, 전찬 박씨. 이런 호칭이 다른 왕에게는 단 한 명도 없는데 세종에게는 4명이나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를 두고 말합니다. 조선에서 가장 총명한 왕이 가장 가까이 있는 여인들에게 가장 순수하게 빠진 왕이었다.
앞서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종대왕은 원래 후궁 들이기를 극도로 꺼렸던 왕입니다. 신하들이 몇 번이나 후궁 간택을 청해도 세종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왕비의 자식들이 많으니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거절만 하던 세종대왕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직접 후궁 선발에 발벗고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된 여인이 바로 소용 홍씨였습니다. 홍지성을 가진 그 궁녀가 세종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실록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신하들이 권해도 거절하던 세종이 소용홍 씨 이후에는 본인이 먼저 나서서 여인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등장하는 것이 바로 상침 송씨, 사기 차씨, 상식 황씨 같은 이름들입니다. 세종이 후궁 선발이라는 제도적 절차를 우회해서 이미 곁에 있는 여인들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소용홍 씨는 세종의 후궁 역사에서 일종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한 여인에게 마음이 열리자 그 다음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여인들이 차례로 세종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세종의 눈에 든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동궁에서 아픈 세자 문종의 병간호를 하던 궁녀 하나. 정성을 다해 세자를 돌보는 그녀의 모습을 보다가 세종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훗날 단종의 유모가 될 혜빈 양씨였습니다. 세종대왕이 후궁 문제로 속을 썩은 것은 자신의 여인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들 때문에도 어마어마하게 속을 썩었습니다. 장남 문종은 무려 3번 세자빈을 바꿨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 휘빈 김씨. 세종의 3년여에 걸쳐 간택 과정을 통해 고른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종이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휘빈 김씨는 결국 무리수를 뒀습니다. 그녀는 시녀 호철을 통해 신기한 술법을 배웠습니다. 남편이 총애하는 후궁의 신발을 몰래 가져다가 불에 태워 가루를 만들고 그것을 술에 타서 남편에게 마시게 하면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뱀이 교미할 때 흘린 전기가 묻은 물건을 몸에 지니면 남편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발각되었을 때 세종대왕은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왕세자를 홀리려는 주술이 며느리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세종은 휘빈 김씨를 패서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며느리를 고를 때 세종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문종이 첫 번째 아내를 찾지 않은 건 인물이 좋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그래서 세종은 직접 미녀를 골랐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간택 기준으로 내걸고 사실상 미녀 콘테스트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두 번째 세자빈이 순빈 봉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순빈 봉씨와 궁녀 소쌍의 스캔들이었습니다. 봉씨는 소쌍이라는 궁녀를 지나치게 아꼈습니다. 그런데 소쌍이 다른 궁녀와 친하게 지내자 봉씨는 격렬하게 질투했습니다. 심부름꾼을 붙여서 소쌍의 뒤를 감시하게 하고 둘이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이 스캔들이 터졌을 때 세종대왕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직접 골라준 미녀 며느리가 남편이 아닌 궁녀와의 관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것입니다.
순빈 봉씨 역시 패서인 되었습니다. 세종은 이 시점에서 외부 간택을 포기했습니다. 새로 얻은 사람과 원래 궁중에서 부인의 도리를 지키며 지낸 사람을 어찌 같이 볼 수 있겠느냐. 이미 궁중에서 검증된 여인을 세자빈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세자빈이 된 여인이 권씨, 훗날의 현덕 왕후였습니다. 두 번의 패비 사건 끝에 드디어 얻은 며느리 세종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숨결을 함께한 목소리 박경희였습니다.